저건 어떻게 나왔지? 유형 5번은 나갔었지. 나는 어디 6번도 나왔고 7번? 는 안 나가나? 그냥 7번부터 할게요. 그냥 이거 7번부터 1425원. 자, 어느 병원 응급실 찾는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체크해야 되는 대기 시간이 확률 변수 x야. 근데 이때 x의 평균이 expectation x 쓸게요. 이 푸는 방식을 그냥 좀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방식을 잡고 푸는 걸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확통은 좀 달라. 그래서 expectation x 찾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시그마도 5라는 거 알았고. 근데 이때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4명이 임의로 선택에다 줄 칠게요. 임의로 선택에다가 줄 치고 이게 임의 추출이라고 부르고요. 임의 추출한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이라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 우리가 흔히 n으로 알고 있는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표본의 개수 n이라는 게 얼마라는 거야? 4라는 얘기인 거야. 앞으로 이제 점점 이거 생략을 할 거고 바로 n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대기 시간의 평균을 이거 합쳐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임의로 선택이랑 평균을 합쳐줄까요? 임의로 선택하면 이미 추출한 거지. 그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겠네. 근데 표본한 걸 뭐 했대? 표본 뽑은 거예요. 평균 구해야되지. 그래서 걔가 표본 평균인 거야. 오케이? 이게 대부분 한 반쯤은 이렇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정해주는데 안 정해주면 우리가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게 없을 때가 좀 골치가 아파서 읽는 연습 좀 하자는 얘기인 거고 얘는 뭐 착하게 써있으니까 써먹으면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때 확률 어떤 확률을 구해라? x바가 12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괜찮아? 이것도 확률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본의 평균 같은 경우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면 뭐 해야 된다? 표준화해서 확률 계산해야 한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x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다. 즉 전체에 대한 평균과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다. 근데 얘는 뭐야?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세 친구를 다시 좀 찾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expectation x 바를 따로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건 다행히도 expectation x는 어떻더라? 동일하더라. 이거 얼마 쓰면 돼? 15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x 바라는 것도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뭘 나눠주면 돼? 루트 표본의 개수를 나눠주자고 했었지? 그래서 루트 표본의 개수가 지금 현재 4개고 원래 표준 편차가 5니까 최종적으로는 2분의 5가 새로운 표준 편차인 거야. 그럼 얘는 표준화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평균과 새로운 표준 편차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0에서 평균이 15배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분의 5로 나눠주시게 되면 2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2 정도가 나오겠네요. 좀 그려야 되겠네.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평균은 0인 거고요. 마이너스 1점이면 대략 한 이쯤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작으니까 요 면적을 물어본 거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돼? 0부터 마이너스 1.2까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0부터 1.2까지는 얼마나 써 있어? 0.384구라고 써 있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요 부분은 0.5에서 0.3849를 잘라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0.1 이것도 저거 시간에 좀 더 없다 갑자기 1151 뭐 어쨌든 그래서 요 유형 숙제를 잘 풀어오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갔어. 유형 8번 이제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계산에다가 일단 한 절반 정도 나올 거고 그거 끝나고 마지막으로 추정이라는 거 배우고 오늘은 유형을 빨리 좀 끝내고 추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힘든 거 같고 금요일까지 추정으로 좀 넘어가고 월요일에 확통 하는 애들은 별로 없겠지? 너는 확실히 금요일 월요일쯤 대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는 금요일날 미리 해놓을 거예요. 준비는 금요일날 미리 해놓을 거예요. 자, 유형 8번이고요. 여기서는
네, 1439번 한번 해보죠. 1439번. 같이 할게요. 자, 정규분포 n이 0,4의 제곱을 다루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그 다음에 우리 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x라는 이름을 줘줍시다. 첫 번째 x바니까. 자, 정규분포 0,4의 제곱을 따른 애를 가지고 표본의 개수가 몇 개? 9개짜리 표본으로 표본 평균을 구했대. 괜찮아? 그럼 그 친구에 대한 평균이 있을 텐데 그건 expectation x랑 똑같을 테니까 얼마? 0이 되겠고 표준 편차 x 받을 수 미리 찾아보세요. x가 여기 나왔습니다. 루트 표본의 개수분의 표준 편차인데 루트 n이 9고요. 그 다음에 원래 표준 편차는 4니까 3분의 4가 새로운 표준 편차의 친구가 나왔고 일단 하나 끊어서 가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정규분포 n이 몇 콤마 몇? 3,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개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y바. 그럼 얘는 그냥 y로 정해줍시다. y에 대해서는 이러는데 우리 이제 뭐야? y바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y바의 평균과 y바의 표준 편차를 찾아주셔야겠지. 요거는 좀 생각해서 볼게요. y바의 평균은 원본 평균과 같을 테니까 3일 거고요. y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표본의 개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 p, x 바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p, y 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더래. 그럼 이때 뭐 찾아라고 이런 문제인 거겠지? 그래서 당연히 뭐 하면 돼? 표준화를 해주시면 자, 1에서 평균이 아까 0이었으니까 0 빼서 표준 편차인 3분의 4로 나눠주시게 되면 Z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해주시면 A에서 평균인 3을 빼고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나눠주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결국 Z가 2A-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될 텐데 얘를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또 표 그리면 되죠. 표 그리면 자, 얘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 4분의 3인가 한 이쯤 있겠죠?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뭐 할 확률이야? 작을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데서 출발하면 당연히 확률이 같을 수 없겠지. 어느 지점에서 음수 지점에서 얘랑 간격이 어떻게 해? 동일한 지점에서부터 면적을 구해야 확률이 같을 수 있는 거야.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야 할 친구인 2A-6이라는 친구는 자, 얘 무슨 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음수 버전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 될 때를 찾아가야 되겠네. 따라서 2A-6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를 찾아가지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를 곱해버리면요 8A는 6, 4, 24가 플러스 24 마이너스 3 A는 8분의 21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네. 불만했어요? 됐어요? 이 라인은 그래서 그 정규 분포랑 그냥 세트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니? 그리고 같이 해야 이때랑 저때랑의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되거든요. 알겠니? 뭐 차이라고 해봐야 그럴 거 없어. 표본을 뽑았냐 안 뽑았냐 이거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유형 10번이고요. 9번이고요. 유형 9번에서는 (1447번을) 봅시다. 1447번. 이거 지울게요. 문제는 한번 쓱 읽어보시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다. 뭐 길이든 뭐든 이렇게 써. 일단 뭐 길이라는 건 알아주셔야 돼요. 이 길이가 확률 변수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평균은 m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4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x가 a부터 m까지의 확률이 0.341 3인 거거든. 와,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 얘는 x야. 그럼 당연히 여기 x에 관한 걸로 표준화해서 확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해 주시면 0부터 a-m에다가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0.3413인데 자 0부터 어디까지 가야 0.3413이 되는 겁니까? 2인가요? 예, 1까지 가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z값이 4분의 a-m이라는 친구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m 플러스 4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개의 체크 이미 추출했네. 그치? 그럼 이제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괜찮나? 근데 그럴 때 묶어야 되겠다. 앞에 보니까 길이의 표본 평균이 얘는 이름 잘 써줬다. 표본 평균이라고 돼 있지? 표본 평균이 x바일 거는 줄씩 쓰셔야 될 것 같아요. x바가 뭐 이상일 확률? 그렇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x바가 a-2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는 거야. 괜찮아? 그럼 당연히 x바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를 x바에 관한 애로 새로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expectation x바 구하시면 얼마? m 그냥 쓰시면 되겠고 m은 아까 얼마라고 하기로 했더라? 요거 m도 a만에 바로 끼우면 a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m은 a-4. 자, 다음에 표준 편차.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표본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16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표준 편차는 루트 16분의 원래 표준 편차 4라서 야 1이네 딱 떨어지게. 자, 이거 표준화해 주시면 a-에서 a-4를 빼면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표준 편차는 1이니까 추진율이 2가 되는 거야. 그럼 또 뭐 그립시다. 알아. 외웠어도 그냥 그리세요. 안전하게. 여기가 한 이쯤이고 여기 확률 물어보는 거지. 표가 0부터 2까지 얼마나 있으니까 0.2라고 했으니까 여기 남는 부분은 0.5에서 0.4772를 빼니까 0.0228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라. 알겠어? 넘어갑니다. 유형 10번. 네, 여기는 1456번 한번 풀어볼게요. 1456번. 정규표 n이 20 이렇게 쓰잖아요. expectation x가 얼마? 27 표준 편차는 2. 근데 이때 표본의 개수가 그냥 n개네. n은 그냥 n개야. 모르니까 문자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표본 평균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가끔 x바라는 표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것을 읽어야 돼? 이미 추출했다는 말과 그다음에 평균을 구했다는 말을 합쳐서 x바라고 읽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x바가 뭐 이상의 확률? 26보다는 크거나 같고 28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876인데 이 문제 풀어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당연히 새로운 평균이 필요하니까 이건 원래 평균과 똑같이 27 쓰시면 되겠고 x바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이거는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표본의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이번엔 표본의 개수
외우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2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해 주시면 밑에다 쓰자. 26에서 27 빼면 마이너스 1이 남겠지.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2였어요. 얘는 빼면 1이고요. 당연히 표준 편차를 빼면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2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번분수잖아요. 여기다가 루트 n이랑 루트 n을 예쁘게 곱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여기다가도 루트 n이랑 루트 n을 곱해주시면 2분의 루트 n이라는 친구가 예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랑 당연히 그냥 2분의 루트 n은 원점까지 거리가 동일한 친구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둘이 합쳐서 확률이 0.9876인데 그러면 반토막을 치면 0.4998 4938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얼마가 되는데 반토막 치면 0.4938이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0.4938이래? 2.5 그치, 2.5죠. 2.5까지 가야 된다. 물론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2.5겠죠. 따라서 루트 n이 얼마면 되고 5면 되는 거고 n은 25로 나오고 똑같아요. 뭐가 비었냐 이걸 잘 찾아서 보시면 돼요. 확률 변수 x를 기준으로 x발을 기준으로 좌우가 비었는지 지금 표준 편차가 비었나 표본의 개수가 비어 있는 거고, 뭐 어떤 문제는 표준 편차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평균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유형별로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뭐가 비었는지 그림 보는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유형 11번입니다. 여기는 네, 여기 패스 숙제로 그냥 해봐. 알겠지? 나 풀어줄 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네. 아니다. 하자. 뭘로 하죠? 네? 네가 찍어봐. 뭘로 할까? 하나 몰라 보면. 뭘로 해볼 거야? 하나 던져봐. 1464번 빼고. 표정에서 살짝 읽혀버렸어. 그런 걸 공격적으로 써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1463번.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1460번으로 할게요. 왜냐면 하나 줬잖아, 이런 꼬라지가. 선생님은 좀 너네가 다양한 꼬라지를 풀어봤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일부러 너가 해서 싫다가 아니라 표정 되게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봤지? 라는 표정이 나도 알겠는데 나도 방금 후회했어. 그냥 1460번이나 할걸. 왜 괜히 그치? 문제 한번 읽어봐요. 나 이거 지우는 거야. 겁나 긴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딱딱딱 보여야 돼. 알겠지? 네, 어느 과자 공정에서 생산하는 과자 A의 무게는 평균이 무게예요. 확률 변수가 무게야 일단. 그래서 expectation x 8. 똑같습니다. 과자라고 했지만 별로 관심은 없어요. 표준 편차는 14. 그 다음에 크기가 몇인? 49인 이미 표본을 추출하여 n이 49인 표본을 추출해서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을 계산한다. x바가 c보다 작거나 작으면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 시스템을 점검한다. 이 공정에서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확률. 그럼 체크할게.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x바가 5 이하여야 c2 보다 작으면이니까 미만이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시스템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점검한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럴 확률을 구한 게 얼마나 거니까 0.022.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한 뭐야? 확률 계산에 대한 당연히 x바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x바에 대한 평균은 800 갖다 쓰시면 되겠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가 14인데 표본의 개수가 49라 루트 49 나눠주면 얼마? 2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 표준화해 주시면 C에서 80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인 2로 나눠주신 확률이 0.0 그럼 그려볼 건데 이거 간단한 건 그냥 두겠는데 너무 지지부리하니까 얘를 잠깐 라지 C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보다 작을 확률이잖아, 그렇지? 근데 0.5를 넘어 안 넘어 확률이? 0.5를 안 넘으니까 시간이 이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 확률이 0.0이라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요만큼은 0.48이라는 얘기인 거고 맞아? 근데 표를 보니까 0부터 음수까지는 없고 0부터 양수 어디까지 가야? 2까지 가야 0.48이라고 써있죠? 2.0. 2.05야? 그래? 그 C는 당연히 얼마겠어? 마이너스 2.05가 되겠죠. 간격이 동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C를 치워가지고 풀어주세요. 이제는. 그래서 2분의 C-800은 마이너스 2.05가 되면 돼요.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C는 마이너스 4.1이 되는 거고 그럼 넘어가면 795.9가 답이 되나 보네. 숫자를 예쁘게 해주시고 참 그제 뭐 별건 없어요. 거기 빼기만 실수 안 하시면 되니까 차근히 이게 사실 아까 n이 없는 거고 얘는 뭐야? 확률 변수 값이 없는 거고 그치? 별 차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뭐 풀었으면 좋겠다. 1460 번 답은 5번. 다음 넘어갔어. 유형 11번. 여기는 좀 특이하게 생긴 걸 하고 싶은데 네. 1466번 해보죠. 1467번 하자. 1467번. 아니, 공부해서 미안해. 66 할게. 1466. 개념 설명하기 좀 빡센데 문제 풀 때는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쉽다 보니까 어느새가 좀 지루해지는 단원이 여기야. 이게 잘 배운 애들은 되게 지루해. 똑같은 거 지금 몇 번째 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대로 받아주셔도 돼요. 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 평균은 익스펙테이션 X가 되겠죠. 한 개만 줄치세요. 한 개라는 게 정말 한 개만 뽑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하나 다 조사했다는 얘기인 거야 전체를.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평균을 표현할 때 한 개를 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본이 한 개라는 얘기는 한 개 다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expectation x가 일단 얼마? m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m이 16인 거고요. 그때 평균을 x바, 표본 평균이라는 애죠. 표본 평균이라고 했을 때 확률이 x바가 뭐 이하일 확률 100일 이하일 확률이 0.0228이 나오더래요. 괜찮니? 그럼 당연히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x바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x바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m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가 인데 표본의 개수가 지금 16개니까 루트 10으로 나누시면 2분의 1이 되겠고 그래서 얘를 표준화해 주시면 101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나눴더니 0.0228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이 2를 곱해주시면 202-2m이라는 친구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가운데가 0이고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0.028, 0.5를 안 넘지? 그러니까 뭐 이쯤이 뭐야? 200이 마이너스 2 안 쓰죠?
200이 마이너스 2m이라고 보고 요 값이 0.0228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요만큼은 얼마인데? 0.477이어야 할 거고 0부터 어디까지 가야 0.477이야? 2까지 가야 0.477이니까 얘도 얼마라는 거야? 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00이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1내면 넘기면 m은 100이가 별거 없죠? 넘어가서 유형 13번. 네, 1471번 보자. 지우는 동안 봅시다. 읽어봅시다. 교통비의 평균이 8이고요. 표준 편차는 1.2래고요. 임의로 추출한 n명의 표본의 개수는 이번에는 안정이 됐으니까 n개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때 x, p, x가 7.76 보다 크거나 같고 8.24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 이상이길 원하는 거야? 0.6826 6 이상이길 원하는 거야. 그럼 이제 표준화 해야 되겠지? 네, 표준하기 전에 이제 이거 expectation x 다 찾으시면 그대로 8 갖다 쓰시면 되겠고 표준 편차 x가 갖다 쓰시면 1.1을 루트 표본의 개수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럼 8을 빼면 얼마나 되냐면 마이너스 0.24가 났고요. 그걸 뭐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2로 나누시게 되면 자, 일단 루트 n씩 곱해주고 약분이 되겠지? 여기 1.2랑 소수 점 뒤로 하나씩 이렇게 땡겨줄게요. 되니? 1.2랑 얘랑 나누시면 마이너스 0.2가 나와요. 요게 조금 계산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8을 빼니까 0.24가 남고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1.2가 역시나 루트 n 곱해주시면 약분되고 약분한 다음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0.2가 되게 돼요. 여기 쓰시면 마이너스 0.2 루트 n부터 0.1 루트 n까지 확률이 0.6826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는데 얘랑 얘랑 지금 어때요? 좌우 대칭형이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0.2 루트 n부터라면 여기가 0.2 루트 n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좌우 대칭형과 반통하고 나누시면 얘 반으로 나누시면 0.321 3 되는 건가요? 3, 4, 1, 4 어디까지 가야 0.3413 되는 거고 0부터 어디까지 가요? 그렇지 1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아주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확률이 이거 딱 요때가 아니야 이거 문제가 얘보다 몰래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이 더 커지려면 얘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면적이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확률은 면적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0.6826이 되는 딱 여기가 그 기준이야. 되니?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얘가 1보다 어땠다는 거야? 더 크거나 같다. 괜찮아? 얘를 만약에 기준으로 하겠다면 거의 할 일은 없겠지만 마이너스 0.2 루트 n은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거꾸로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0.2 루트 n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양변에다가 50 곱해주면 루트 n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맞아? n은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거 왜 중요해요 선생님? 어차피 등으로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가끔 얘가요 뭐 5.1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양변 제곱했을 때 25가 안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어떤 블라블라블라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나올 텐데 이게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알아야 n을 정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등호 방향까지는 연습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괜찮은 거 맞죠? 네. 여기 이 단어는 마지막 유형이고 조금 하고 요거 쉬고 그 다음에 그 지도를 좀 더 나가고 할게요. 알겠죠? 손도 빨리 끊는데. 자, 1477번 한번 볼게요. 잠깐만 뭐지? 똑같네. 1477 봅시다. 147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0g.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g. 이 회사에서 일일출한 16개의 과자를 한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를 한다. 근데 이 회사의 과자 한 세트를 구입했을 때 무게가 잠깐만. 한 세트는 그러니까 몇 개의 무게인 거예요? 이게 지금 X바가 672 이상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보면 줄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과자 한 세트를 구입하였을 때 그 무게가 672g 이상 줄치시고요. 이건 몇 개? 16개. 16개 무게가 67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원칙적으로. 괜찮아? 근데 우리는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16X가 아니는 거야, 원칙적으로. 괜찮아? 우리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그럼 우리 16개 뽑았는데 그 무게 합은, 이게 16개 무게 합이잖아, 합. 합은 우리가 확률 변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여기 2단원에서. 우리 2단원에서 확률 변수 새롭게 쓸 수 있었던 애는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뭐지? 표본 뽑아서 평균과학만 할 수 있어. 너네 이전에 배웠던 너네 이전의 학년이나 너네 이전 그러니까 교과 과정의 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새로 들어오게 되는 학년은 거기 표본 뽑아서 비율까지 더 배워요. 하나를 더. 오케이? 근데 너네는 딱 표본 뽑아서 뭐밖에 안 한다? 외워야 돼. 이 단원에서는 표본을 만약에 뽑는다, 뭐만 한다? 평균만 구해. 표본과 관련해서 니네들 배우는 그거밖에 없고 더 배우지 않아. 근데 얘는 표본에 뭐가 나온 거야? 합이 나왔잖아. 그럼 표본의 얘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 평균으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표본의 합은 표본의 합이 있으면 그걸 뭘로 나누면 표본의 개수로 나누시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을 뽑아서 평균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6개의 합이니까 이걸 뭘로 나누시면 16으로 나누시면 표본을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정도의 말장난이야. 그럼 당연히 얘도 뭐야? 16으로 나눠주셔야지. 됐어? 그러면 이제 새롭게 얘는 그럼 X 반응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표본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표본을 뽑으면 무조건 뭘 구해야 되는 거야?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야. 니들 선배들이나 혹은 이제 니네들 후배들은 내년부터 표본 뽑으면 2개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평균인지 비율인지.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비율 들어가고. 선택할 게 하나만 더 있는 거 너네가 압도적으로 쉬운 거 뿐인 거야. 괜찮아? 자, 그럼 X바가 요거 1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6 62 24. 그럼 당연히 X바에 대한 평균 40 찾으시면 되겠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4를 루트 16으로 나오면 일단 새로운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실수. 이거 40이에요, 40.
62가 40아 쏘리. 그럼 표준화하면 2 이상일 확률. 표를 보니까 0부터 2까지는 확률이 얼마래? 0. 외우지 마세요. 4, 8로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0.0228 되겠네. 인정? 네, 조금만 쉬었다가 그럼 다음 단원 나갈게. 네, 프린트 좀 해보면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진도 많이 나가게 되겠네. 뿅. 자, 이제 통계적 추정인데 내가 여기 통계적 추정 식을 증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요. 이게 증명을 막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중간에 왜 K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거 K가 뭐야? 라고 할 때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를 넣는 거니까 그거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단원 통계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진짜 다 조사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평균 거고 이게 궁금한 거겠어? 다 조사 못하는 애들이 궁금한 거야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다 조사 못하니까 일부를 가지고 전체는 얼마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통계 목적이거든. 그래서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는 방법인 거긴 해. 근데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편하게 방법 한 가지만 딱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서 그냥 뭐야? 외우고 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고평균의 추정 1번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신뢰도라는 게 먼저 필요해요. 신뢰도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을만한 뭐야? 확률, 믿을만한 뭐 퍼센테이지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비율. 그래서 이 신뢰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확률인 겁니다. 괜찮아? 그럼 신뢰도가 우리가 이제 대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95%니까 신뢰도가 95%라는 건 확률로 치면 얼마라는 거야? 0.95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확률을 재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준화한 게 K보다 작거나 같다를 원래 식으로 쓰긴 하지만 이걸 좀 풀면 원래 이거야. Z가 K부터 마이너스 K까지 확률 또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 확률로 결정합니다. 이게 한 점 치우쳐져 있으면 뭐야? 높은 확률이 아니잖아. 그치? 가장 높은 확률인 지점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좌우 대칭으로 잡았을 때 신뢰도 95%가 됐다는 거 확률이 얼마 된다는 거야? 0.95가 된다는 거야. 야, 그러면 그럼 0부터 어디까지 가야 0.5를 반토막하면 0.475거든요. 0부터 어디까지 가야 0.475가 되냐? 이건 사실은 표에는 1.98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마다 알려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요게 확률이 0.95가 되면 K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K 값이 1.98일 때. 여기서부터 역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말한 대로 표준화된 게 누구랑 누구 사이일 때? 마이너스 1.98과 플러스 1.98 사이일 때 확률이 0.95가 되는 거야. 아니? 근데 표준화는 어떻게 해? x바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그래서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게 마이너스 1.98부터 1.98까지일 때를 찾자는 얘기인 거야. 드디어 나왔어. 우리가 궁금한 게 이 모평균이잖아. 이 모평균이 m이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추측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 m이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면 양변을 일단 분수부터 좀 없앨게요. 분수 양변을 없애면 근데 이거 칸이 없어서 나 여기 쓰는데 너는 그냥 쭉 이거 쓰시면 돼요. 우리 지금 어디가 써놨냐면 확률이 마이너스 1.98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8 이제 확률이 아직까지 0.95인 건 인정하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줘.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98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랑 1.98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주인공 자꾸 말했지만 m이 주인공이라고 했지? 그럼 m은으로 만들려면 양배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m-x바로 바꿀 건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랑 얘랑 절대값이 어때? 똑같지? 이게 옮기더라도 어때?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우리는 x하고 m이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목평균 m이라는 건 양변에다가 x바 더해주면 x바에다가 마이너스 1.98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부터 x바에다가 플러스 1.98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까지 하면 이게 뭐야? 모평균 m의 범위가 되는 거지. 이게 모평균의 범위인 거야.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근데 이걸 내가 나중에 다시 확률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이거 확률 계산하면 거꾸로 저로 넘어가면 얼마가 돼야 돼? 확률 계산 0.9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목표균이 여기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걸 얼마나 믿어도 된다는 거야. 목표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 0.95. 그러니까는 믿을 만한 신뢰도가 몇 %? 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식 있지?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확률이 뭔 거야? 신뢰도인 거고요. 되니? 신뢰도가 0.9가 95%, 즉 확률이 0.95가 되려면 그때 Z값이 얼마였어요? Z 범위가 마이너스 1.98부터 1.98이었지? 근데 기준은 플러스로 잡아서 1.98인 이 친구 색깔이 중복된 헷갈리니까 1.98인 이 친구가 신뢰도에 따른 신뢰도가 지금 얼마니까? 95%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몇이인 거야? 1.98인 거지? 신뢰도에 따른 근데 신뢰도에 따르긴 따랐는데 결국 1.98은 무슨 값이야? Z값 아니야? 그래서 신뢰도에 따른 무슨 값? Z값이라고 해서 특별히 얘는 더 신경 써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얘가 뭐였지? 하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이게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식이 구조만 볼게요. 이 X만은 뭐야? 표본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여긴 안 쓸게요. n은 표본의 개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표본 평균, 표준 편차, 표본의 개수 그 다음에 신뢰도 이렇게 알면 우리가 뭐야? 신뢰 구간을 구하실 수가 있다. 이제 신뢰 구간 식이 지금 내가 이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좀 지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거만 넣으셔도 돼요. 이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써드린 거니까. 그럼 신뢰 구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공식을 외울 거냐? 신뢰 구간 공식은 표본 평균에다가 K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부터 모평균 m 됐어요? x 바에다가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까지입니다. 좌우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한쪽을 잘 외우시면 반대쪽으로 바로 나오겠지. 요 x바는 뭐예요? 표본 평균일 거야. 문제가 주면 숫자로 대입하시면 되고 안 주면 문자로 쓰시면 되겠어요. 괜찮니? 그럼 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 정확히 말하면 모 표준 편차이기는 해. 얘도 좀 중요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여기는 n은 표본의 개수야. 그리고 가장 특이점 있는 누구예요? K. 요 K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뢰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됐어? 신뢰도에 따른 맞춤형 Z값을 거기다 찾아서 우리가 쓴다. 괜찮아? 자, 근데 이 식에 굉장히 큰 모순이 하나 있거든? 이 쓰면서 땡큐가 되게 웃긴 모순 하나 있어. 네가 지금 통계를 제대로 배웠으면 되게 이상해야 돼. 뭐 이상한 거 혹시 없어요? 힌트를 말씀드리면 Z값은 아니에요. K는 아니야. K는 완벽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우리가 왜 모평균을 추측하겠니? 아는데 추측을 하고 싶니? 아니 전체 평균이 뭐 얼마입니다. 뭐 말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뭐 이게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이 몇 %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평균을 몰라요. 몰라서 우리가 추측하는 중인 거야.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건 뭘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야? 평균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찾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이상한 거야. 저게 이상한 거야. 알겠어? 논리적으로 저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모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면 평균을 못 구할 리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게 모표준 편차예요. 실제로 문제가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가 많아.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니? 근데 만약에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안에 표준 편차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표본 평균이랑 비슷하게 표본을 그냥 하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표본을 정말 논리대로 하면 모든 표본을 다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니? 그럼 원본 하나보다 더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거 표본 뽑은 게 정규모를 따를 테니까 이 표본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한번 추측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 그럼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나면 표본을 뽑아서 모두 할 수 있기는 해. 표준 편차까지는 구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정말 실제 통계를 할 때는 전체 표준 편차는 당연히 구해 못 구해요.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거 있지. 요 친구를 그냥 이거 그냥 모표준 편차랑 모표준 편차 대신에 그냥 쓰자.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모표준 편차를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보면 절반은 모표준 편차 그냥 줍니다. 시그마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쓰세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알겠니? 이제 중간 문제 풀다가 모표준 편차 놓고 갑자기 표본 표준 편차라는 애를 줘. 그것도 당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모표준 편차겠거니 하고 쓰면 돼요. 우리의 과정에서는 그걸 고민할 필요는 크게 없어. 알겠니?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니까. 왜 갑자기 모표준 편차가 쓰다가 표본 표준 편차를 저희가 대신 쓰지? 이런 이유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딱 포인트 잡아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운다 여기. 실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480 7번으로 가겠습니다. 1487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즈 뭉개의 모평균은 M이고요. 모표준 편차는 2래요. 모표준 편차를 줬어요. 그냥 그냥 그런 것 같다 해. 알겠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즈 중에서 26개를,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치즈의 무게의 표본 구한 치즈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 6인간 X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딱 20이 나왔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즈의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몇 %? 우리가 저번 여름에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지?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걸 이제 너는 왜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는 그냥 계산을 했던 거고. 근데 그때도 말했죠? 알아도 그렇게 계산하고 몰라도 그렇게 계산할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해는 했지만 별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알겠어? 그래서 신뢰도 95% 몇 개 좀 추정할게요. 추가할게요. 그럼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 0.99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표가 Z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마이너스 2.98부터 2.8. 이렇게 해주면 쉽게 그냥 읽으면 돼요. 0.99라고 했을 때 확률이 0.9가 되는 Z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2.58로 읽으면 되는데 가끔 이런 문제도 있어요. 0부터 2.58까지가 0.495가 나오더라. 이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당황하지만 이게 확률이 0.9가 안 되지만 2배 하면 얼마야? 0.9. 2배 하면 0.9가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합쳐서 0.99면 되는 거거든. 그럼 단토막만 있는 경우에는 그 반토막 확률만 있어도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번갈아 나오니까 이거 좀 문제마다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아? 그럼 끝났어.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다 있어. 표준 편차, 개수, 평균, 그 다음에 K값까지. 오케이?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는데? 모평균을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식 어떻게 그렸어요? 한글로 해주는 걸 추천할게요. 표본 평균에서, 그러니까 표본 평균 20이니까 20 마이너스. 괜찮아? K가 얼마야? 2.58. 루트, 표본의 개수는 몇 개? 64개. 표준 편차는 얼마? 2. 그럼 반대쪽은 똑같이 쓰는데 가운데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바꿔서 2.58 루트 64분의 2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8이니까 전체는 4분의 1이 되면 되겠지? 4로 2.58로만 나누시면 0.6 4, 24, 18 4, 16 0.64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645, 여기는 플러스 0.645. 와, 이거 소수 계산은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이 2.58이나 1.58 같은 경우는 특정한 수의 배수거든. 그거 생각해서 계산해 오면 다음 생이랑 계산하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여기가 된 거 같나요? 그래서 이거 또 더하는 건 쉬워요. 더하는 건 20.645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 금방 답이 나오는데 이쪽이 좀 계산하기 헷갈릴 수 있잖아. 당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보기 보시면 하세요. 더하기 틀리지 말고. 알겠어? 0.645 빼면은 19.355가 나오나 하면 되겠네. 그렇지? 19.355. 그래서 답이 5가 나와요. 인정해, 안 인정해? 그러니까 좀 식이 길어졌어. 외워야 될 건 분명히 있음.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수행평가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수행평가 문제는 아까 봤는데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유형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계속 요 얘기예요. 한동안은 1492번 한번 볼봅시다. 1492. 그리고 지운 동안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한번 해봐. 1492. 네, 해봅시다. 자, 이미 추출한 100대, 아이고, n부터 나왔네. n 100. 괜찮아? 평균이 x바. 이거 그냥 x 바로 넣었어. 표본 평균 낮의 x바는 스몰 x로 대신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줄식에 표본 표준 편차네?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모표준 편차가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라고 쓰셔도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시그마가 500. 그 다음에 생산된 배터리의 수명의 평균을 신뢰도 95%. 이거 중요한 말이었어. 체크하면 되겠죠? 신뢰도 95%. 됐어? 그 말은 나중에는 되게 많이 줄일 거예요. 근데 한동안만 좀 씁시다. 확률이 0.9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Z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확률이 0.95래? 0부터 1.96까지 단소막이죠. 0.4750이야. 2배 하면 0.95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Z 값은 얼마인 거야? 1.96. 아까 1.98로 써니? 96이 맞다 이게. 잘못 쓴 거 같아. 창피해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 주니까요. 그래서 Z 값 1.96인 거고. 그랬을 때 X 바 마이너스 C부터 X가 플러스 C까지인데 이때 C 값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안 써도 봐야지. 야, 이게 평균이잖아, X가. 그럼 C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쓰셔도 좋은데, 지금 그냥 식 쓰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목표는 처음엔 X바 마이너스 K는 아까 1점. 여기 써야지. K는 Z값. 괜찮아? K는 1.96. 루트, 표본의 개수가 100개. 표준 편차는 500. 부터
x바 플러스 1.96 루트 표본의 개수 100개 표준 편차는 500. 그래서 여기가 x바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시가 되는 거겠지. 이거 좀 계산해주면 1.96 곱하기 루트 100은 10이고요. 그걸 5, 100으로 나누시면 약분하면 50만 남겠지. 그래서 이 소수점 하나 땡겨주시고 19.6과 뭐를 곱해주는데 5를 곱해주는 거구나. 5, 6은 30, 5, 9, 45니까 8. 소수점 하나 땡겨주면 98. 이렇게. 수준 거의 예쁘게 나오는데 보통 이게 예쁘게 안 나옵니다. 당황하지 말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3번. 모세부 선택기가 지나가는 거 같죠. 자, 유형 3번에는 1498번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자, 어느 도시 주민들이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하는 횟수는 모평균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6인. 뭐 사실은 뭐 모평균이나 m하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궁금한 거라서 안 쓰긴 한 건데 뭐 써도 상관없다.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신기하지만 있네요. 6이라고. 이 도시의 주민들 중에서 n명을 표본의 개수가 없네요. 그냥 n이라고 그냥 쓸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하는 횟수를 조사했더니 모평균 m에 대한 99% 신뢰도 100%, 99%는 확률이 얼마고 0.99가 되고 확률 0.9가 되려면 아래 표로 있을 거예요. z값이 얼마까지 가야? 2.58까지 가야 k는 2.58 됐으시면 되겠죠. 단수만밖에 없으니까 2배하면 0.99 되고 확인하시고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했더니 3.42부터 8.58까지 되더라.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표본 평균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x바 없지. 쫄지 말고 그냥 x바 모르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 k분의 k에다가 루트 표본의 개수도 모르니까 n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 6. x바에다가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6 됐어? 그래서 이쪽이 3.42 이쪽이 8.8 자, 나는 얘를 그냥 잠깐 a라고 놓고 연립하는 게 편하더라. 그래서 x바 마이너스 a는 3.42고 x바 플러스 a는 8.58이니까 둘을 더하면 2배 x바는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바는 뭘 다 6인 거야. 그럼 x바가 6인 거야. 얘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거야? 2.58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 2.58인데 A 치환 한번 풀어주시면 2.58에다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인 6 곱한 거잖아. 근데 그게 2.58이 돼야 되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루트 n이 얼마가 되겠어? 6이 돼야 되는 거고. n은 36하고 나오는 거. 이것도 그냥 소리가 똑같을 거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잘해와. 이거 연습 잘해놔야 수행 잘 볼 수 있으니까 잘해서 와.